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의 네.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. 뭐 어떤 뜻이에요?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행위나 자신이 하는 결정은 다 옳고 선한 겁니다. 아, 예, 그리고 자신은 항상 억울하게 당한 거고 악의 화신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핍박받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엎을 수 있다. 이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 신념이다. 그러면 예. 그 지금 개딸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? 아유, 지금 현재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고 있는 과거 386, 586 정치인들은 그런 사고에 아주 익숙합니다. 그래서 뭐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해서 꼬랑지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. 더 격렬하게 이것은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. 결국 저 윤석열 저 탄핵 인용 이후에 우리가 대선에 나가서 국민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네.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. 이야. 무력화시킬 수 있다.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.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. 그걸 단언한다. 예, 예. 와, 그건 너무 무서운데요. 근데 사실은 사법부의 체제인데 이게 아, 체계를 지금 무시하는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. 보통의 상식적인 정치인들, 우리가 80년대, 90년대, 뭐 2000년 초반까지 있었던 정치인들은 사실 여야가 앞에서 싸우고 뭐 삿대질하고 뭐 그렇게 했지만 네. 또 따로 만나서 다 협상하고 그렇죠. 합의를 도출하고 술도 한잔 하고. 예, 그렇게 했거든요.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법사위 같은 거나 뭐 이런 것을 그 야당에게 준다든지 좀 소수당에게 주어서 어떻게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네. 서로 안정장치를 서로 해오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뭐 탄핵 이런 거 무슨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연연해서 탄핵 안 하고 그런 겁니까? 그건 그냥 중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네. 예, 그다음에 각종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거 보세요. 뭐 우리가 뭐 카톡 개헌법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법들이 나오잖아요. 무슨 아니, 진짜 웃겼잖아요.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을 예. 그 국회의사당 밖에서 예. 뭐 만약에 폭력을 가하면 예. 뭐 최고 5년이었나요? 최고 예, 5년이나 그렇죠. 10년이었나요? 예. 뭐 그걸 뭐 법제 발의한다 이래서 예, 뭐 예를 들어서 와, 그런 그거 건 뭐지 이랬어요. 그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권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뭐 그런 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지금 저 병적인 상태예요. 이것이 병적 상태다. 예, 이것이 지금 저 이재명 민주당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한 이후로 이렇게 무도한 짓을 하더라도 아무 꺼리낌 없이 해왔거든요. 그걸 또 국민들이 투표해서 지지를 하는 바람에 가장 큰 건 뭐 윤석열 대통령을 혼내주자고 해서 결국은 완전 다수파로 국회를 장악하면서는 뭐 그런 거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. 그러니까. 근데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그래도 뭐 대권 주자까지 올라가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돼요? 이 가장 큰 이유?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. 어떤 집단이 형성되면요 사실 이익 공동체입니다.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다. 네, 이재명과 이익 공동체고요. 이재명과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로 짜여져 있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굴러가야 되고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저지되거나 네. 망하지 않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. 근데 우리 이제 함 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든 어쨌든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하셨고 예. 또 민주당 안에서도 내홍이 있기는커녕 그냥 계속해서 30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재명의 대안으로는 김동연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뭐 그렇게 점잖은 사람들이 없어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이 공동체 앞에서는 전혀 네버. 예, 그렇게 무슨 김동연하고 같이 나눠 갖는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이제 다음 대선은 또 경제 대통령이어야지만 뭐 승산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정말로 국민적인 저항이나 이런 네. 것들이 프로테지가 처음부터 애초에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사실 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먼저 되고 자기 재판이 뒤에 됐으면 훨씬 더 유리하게 끌고 갔겠죠. 근데 예상 밖으로 자기가 먼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
결론이 뒤에 되니까 좀 엇박자가 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네. 또한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내부에서 짓밟을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또 뭐 2차 학살이 일어날까요? 학살. 기명 행사 학살. 아니 뭐 더 이상 말을 못 붙이게 하죠. 뭐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주변에 엄호하는 세력들이 말이 또 엄청 거칠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 예. 가만 꼼짝마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저는 뭐 인생을 살면서 우리 586들의 잘못한 것 중에 네. 그런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. 본인들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 그렇게 최정상에 서도록 수수방관했고 지금은 그렇게 홀로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브레이크도 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예. 지금 에스더님께서도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는 좌파, 뭐 특권의식 쩌는 위선자들 뭐 이런 글도 주셨고요. 예. 또 이재명을 파고 또 파도 파고 또 파고 해서 죄를 만들어서 야동 대표를 죽이려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 이런 글도 주시는데 예, 근데 진짜 저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예.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뭐 진짜 무죄인데 계속해서 파고 또 파서 저런 죄를 다 뒤집어 씌웠다 이런 생각을 진짜로 한대요. 이게 네. 되게 황당한 거 1번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시키는 거 보니까 진짜 가관도 아니더라고요. 예, 뭐 재판 지연하는 방법에 보면은 모든 걸 다. 타의 네. 추정을 불허하는데 네. 아니 세상에 패분부제로 송달 서류를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? 그게 20번이 넘어요. 26번인가? 예. 네.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는 뭐 양심이라든지 주변의 눈치라든지 이런 거 안 봅니다. 예. 근데 오늘